오늘은 드디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옷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지수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우리 아들 좋은 사람이니까 부모님도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어머니가 부엌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세영이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3년간 연애를 해왔지만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한편 시골 충북 단양에서는 지수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입던 회색 양복을 꺼내 입으시고 어머니는 몇 년 전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사입었던 한복을 다시 꺼내셨죠.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한복은 약간의 나프탈린 냄새가 났지만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다림질까지 해가며 준비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자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뭘 그런 걱정을 해요. 우리 지수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 됨됨이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수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10년 전 은퇴하면서 고향인 단양으로 내려가 조용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며 토마토를 기르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시는 분들이었죠.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것을 좋아하시고 허세 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셨어요. 세영이네 집은 어떨까요?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란 세영이의 어머니 나 회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 만날 지수 집안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계셨거든요. 세영이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지수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신다고 했죠. 아무래도 시골 사람들이니까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우리 세영이 수준에 맞는 집안인지는 봐야겠어. 나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남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녀만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학벌, 집안, 경제력. 이런 것들이 결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강남 어머니였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지수는 세영이와 함께 약속 장소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영이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수야,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그래도 이해해줘.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지내실 거예요. 지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세영이가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정식 집에 먼저 도착한 나 회장 부부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회장은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입구 쪽을 신경 쓰고 계셨죠. 드디어 지수네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지수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해서 그런지 손등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어머니는 소박한 한복 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수 부모입니다. 지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자 나 회장이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실망의 기색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식당 안은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지수의 부모님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워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평소 소박한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이라 이런 화려한 곳은 낯설기만 했거든요. 나 회장은 지수 부모님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양복, 어머니의 구식 한복 차림새가 눈에 거슬렸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한복은 몇 년 전 스타일로 보였고 색깔도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앉으세요. 나 회장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지수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메뉴판의 가격을 보시고는 살짝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죠. 이런 좋은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촌사람들은 이런 데 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지수 어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시자
나 회장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린 강남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나 회장의 말에는 은근한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부모님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영이 역시 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죠. 어머니, 음식 주문하실까요? 하지만 나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순의 가족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들을 이어갔어요. 시골에서 전원 생활이라. 아드님이 꽤 낭만적이시네요. 목소리 톤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비꼬는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지수 아버지는 그런 의미를 알아차리셨지만 꾹 참고 계셨어요. 저희는 도시 생활보다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사는 게 성격에 맞더라고요.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정도 나누고. 아, 그렇구나. 우리 세영이는 어려서부터 강남에서 자라서 세련된 걸 좋아하거든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고 그러는데 나 회장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과시하려는 듯 했죠. 지수 어머니는 점점 작아지셨고 아버지의 주먹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식사 내내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나 회장은 기회만 되면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했고 지순의 가족의 소박함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세영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지수는 부모님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수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나 회장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수 아버지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어요. 젊을 때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소소하게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농사를. 그러시구나. 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농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더욱 무시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우리 남편은 큰 회사 임원이었거든요. 지금도 여러 군데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역시 격이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대놓고 격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부모님은 말없이 식사만 하고 계셨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고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 회장은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평소에 드시던 것과는 많이 다르시죠? 지수 어머니는 그제야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좀 어색할 뿐이에요.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곳이 일상이거든요. 나 회장의 말에 지수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셨죠. 오랜 세월 농사일로 단련된 인내심이 이런 때 발휘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도 나 회장은 과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우리에게는 별것 아니에요. 평소에 세영이랑 자주 오거든요. 지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일어나시며 인사를 드렸지만 나 회장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식당을 나서면서도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고 다음에 언제 만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견례가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식당에서 나온 후 나 회장은 조금 더 이야기하자며 근처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수와 지수의 부모님도 함께 따라왔죠. 호텔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 회장은 커피를 주문한 후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늘 만나 뵈서 정말 좋았습니다만. 나 회장이 말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수의 부모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세영이와는 가정 수준이 좀 달라서 결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마디부터 직격탄이었습니다. 지수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셨어요. 세영이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나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정 수준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요?
지수 아버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답게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가려 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아시잖아요. 강남에서 나고 자란 아이와 시골에서. 그런 차이 말입니다. 나 회장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시골에 산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건 아닙니다. 지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하며 살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 이런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인격이야 물론 좋으시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영이는 강남에서 자랐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 앞으로도 이런 수준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나 회장이 말하는 수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자 지수 아버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준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건지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기준이요? 당연히 경제력이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게 결혼에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과 우리 집안이 어떻게 같은 수준이겠어요?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지수의 부모님은 말없이 분노를 삼키고 계셨어요. 세영이가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지수네 가족분들이 계신데.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강남에서 나고 자란 우리 딸이 시골 촌놈이랑 어떻게 살겠어? 나 회장의 입에서 촌놈이라는 말이 나오자 라운지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지수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지신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의 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들은 그대로예요. 촌놈이라고 했어요. 틀린 말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해요? 나 회장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오신 분이지만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으셨던 거죠. 저희는 촌놈이 맞습니다. 시골에서 흙을 만지며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농사일로 단련된 그 손이 지금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할 정도로 못난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과 가족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어머니도 일어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우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영이가 급히 일어나서 말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수야, 잠깐만.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흥분해서가 아니에요. 진심이었죠. 지수가 차갑게 말하며 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세영이는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거든요. 세영아, 너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니? 지수의 질문에 세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 회장이 마지막으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런 결혼 절대 인정 안 해요. 시골 촌놈 집안과 혼인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이런 분들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가문의 격이 다르다고 하시니 저희가 물러나는 게 맞겠네요. 세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세영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나서면서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호텔을 나선 지수 가족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속 상처가 더 시렸어요. 지수는 부모님을 모시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가 맛있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차에 오르면서도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수는 시동을 걸고 나서도 한동안 핸들을 잡고만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이런 분들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뭘 내가 죄송하다고 그래. 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시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제가 미리 세영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아봤어야 했는데. 지수가 자책하자 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란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나 회장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 같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단양까지 2시간 30분이라고 안내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길지 않게 느껴지는 시간인데 오늘은 왠지 무척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창피했지? 한참을 달리다가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젓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창피한 거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수의 대답에 아버지는 작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집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다만 필요한 말만 하는 거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안 하고 살아왔거든.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수네 가족은 누구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었어요. 비록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고 따뜻하게 대해왔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촌놈이라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지수가 솔직하게 말하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촌놈이면 어때? 우리가 남한테 피해준 적도 없고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차에 기름도 넣어야 했거든요. 휴게소는 평일 저녁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어요. 커피라도 마실까요? 지수가 물었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기분이 가라앉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지수야, 너는 괜찮니? 3년 동안 사귀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죠. 하지만 세영이도 결국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말렸을 테니까요. 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영이는 어머니가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요. 그것만 봐도 속으로는 어머니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다행이다. 결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더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뻔했네요. 만약 결혼 후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면 지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차에 다시 오르면서 지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 지금은 상처받고 서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단양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지수는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야. 지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부모님이 웃으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맞아, 우리 집이 최고지. 시골이어도 마음만은 부자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돈은 많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족한 가족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정도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일은 분명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나 회장은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일정이 있었어요. 압구정동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재건축 조합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 건물은 나 회장 부부가 10여 년 전에 투자한 것으로 최근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압구정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 회의실에서 재건축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건물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강남 지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해온 분들이라 서로 얼굴은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재건축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합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나 회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 재건축이 성공하면 투자금의 몇 배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였거든요. 현재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90%를 넘어섰고 시공사 선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나 회장은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조합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도로변의 핵심 부지 소유자 중 한 분이 아직 연락이 안 되고 계세요. 이 부지 없이는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소유자의 동의였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전체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한 건물주가 물었습니다. 조합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이지수 씨라고 하는데 현재 주소지가 충북 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속받으신 것 같은데 연락처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나 회장은 그 이름을 듣고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지수? 설마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지수와 같은 이름일까요? 하지만 단양이라는 지명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분 부모님 성함도 아시나요? 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나 회장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철수, 김영숙 부부분이고 아드님이 이지수 씨입니다. 조합장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 회장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시골 촌놈이라고 모욕했던 그 가족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들이 압구정 메인 도로변의 핵심 부지 소유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소유 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나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전체 부지의 30%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부분이라서 이분들 동의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30%. 나 회장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가족이 이 재건축 사업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들 없이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니. 부지 가격은 어느 정도로 평가되나요? 다른 건물주가 물었습니다. 조합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현재 시세로 봤을 때 대략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그 몇 배는 더 오를 것 같고요. 100억 원. 나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시골 촌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100억 원어치 땅의 주인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나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며칠 전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지순의 가족의 소박한 옷차림, 수수한 말투, 그리고 자신이 던진 모욕적인 말들. 요즘 저 블록 지분 가진 사람들 대박 나겠더라. 남편이 귓속말로 말했지만 나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투자가 오히려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셈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나 회장은 조합장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지수 씨 연락처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볼게요. 그러시겠어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 동의를 받는 게 이번 재건축의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조합장이 고마워하며 지순의 가족의 정보가 적힌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나 회장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이 나서 재건축 이야기를 했지만 나 회장은 듣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 왜 그래? 오늘 좋은 소식만 있었잖아. 그게 그 이지수라는 사람이. 나 회장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나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스마트폰을 꺼내 지수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골 촌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할까요? 나 회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나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전 자신이 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시골 촌놈, 가문의 격이 다르다. 그런 말들을 했던 상대가 100억 원어치 땅의 주인이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 회장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부터 어제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시골 촌놈이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아내의 까다로운 성격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건축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나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재건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수십억 원인데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어.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봐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 회장은 망설여졌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동안 강남에서 살면서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재건축 조합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고 이지순의 가족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나 회장은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그 다음 날 나 회장은 충북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차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단양까지는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는 내내 나 회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단양에 도착한 나 회장은 처음 보는 시골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나 번화가는 없고 산과 들판만 보였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지순의 집을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전원주택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나 회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눌러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러 온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지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세영이 어머니입니다.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 어머니도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갑자기 서울에서 찾아온 것도 의외였을 테고 며칠 전 일을 생각하면 반갑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며칠 전과는 달리 편안한 집 옷차림이셨어요. 그럼에도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나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길을? 지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며칠 전 받은 모욕을 잊기는 어려우셨을 테니까요. 저희 집에서 이야기할까요? 지수 어머니가 망설이시다가 집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나 회장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집 안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와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텃밭이 보였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지수 어머니가 예의상 말씀하셨지만 나 회장은 사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차를 마실 여유는 없었거든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 회장이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수 어머니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신뢰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수 어머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회장이 정확히 무엇을 사과하려는 건지 확실히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나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촌놈이라고. 그런 말을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이 직접 그 말을 다시 하니까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지수 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시고 들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 회장이 계속 사과했지만 지수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있나요? 지수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나 회장은 당황했어요. 압구정 땅 이야기를 직접 꺼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냥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과하신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지수 어머니의 말에 나 회장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재건축은 물거품이 될 거였거든요. 그때 지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 회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지수야, 세영이 어머님이 사과하러 오셨다는구나. 지수 어머니가 담담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지수는 나 회장을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 회장이 지수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어요. 지수는 나 회장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호텔 라운지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어요. 시골 촌놈, 가문의 격이 다르다.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서 사과를 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부셨길래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나요? 지수가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나 회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신뢰를 범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사과하러 왔어요. 마음이 불편하셨다고요? 지수가 되묻자 나 회장은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압구정 재건축 때문이었지만 그 말을 직접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수 어머니가 차를 내와주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어요. 사과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다고 해서 그때 상처받은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회장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지 하겠어요. 뭐든지 하시겠다고요?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서 그런 말을 안 하실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받은 모욕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나요? 지수의 말에 나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지수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압구정 빌딩은 그저 오래된 유산일 뿐이고요.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사두신 땅인데 저희는 그런 걸로 자랑하거나 과시하며 살지 않거든요. 나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압구정 땅 이야기를 직접 꺼낸 거였어요. 그럼 자신이 왜 찾아왔는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수 씨, 그건... 혹시 재건축 조합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직접 찾아오신 건가요? 지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나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사과하고 싶어서. 정말요? 그럼 만약 저희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지수의 질문에 나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지수 아버지가 밭일을 마치고 들어오셨습니다. 나 회장을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이셨지만 예의상 인사는 받아주셨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 회장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 아버지는 묵묵히 손을 씻고 계셨어요. 사과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집이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나오는 말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지수가 나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며칠 전 나 회장이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을 에둘러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누구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비록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을 촌놈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나 회장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지수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한 사람과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상견례는 끝났고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지수의 마지막 말에 나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재건축은 물론이고 세영이와 지수의 관계도 완전히 끝난 것 같았어요. 지수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가 가난한 시골 농부였다면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솔직히 답해주세요. 나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질문이었거든요. 답이 없으시네요. 그게 답인 것 같네요. 지수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 회장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현관에서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재건축권은 저희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나 회장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세영이도 매일 울고 있고. 세영이가 정말 저를 생각한다면 그때 어머니를 말렸어야죠. 결국 세영이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말리지 못한 거 아닌가요? 지수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세영이는 정말 어머니가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제대로 말리지 못했거든요. 이제 돌아가세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지수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섰어요. 차에 타면서 나 회장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큰 벽을 쌓은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재건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세영이에게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단양을 떠나면서 나 회장은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마음 편히 사는 지순의 가족이 오히려 부러워 보였습니다. 나 회장이 떠난 후 지순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참 별일이 다 있었네. 그 사람이 진짜 사과하러 온 걸까 아니면 재건축 때문이겠죠.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사두신 그 땅 말이에요. 지수가 대답하며 상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서울에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사두신 압구정 땅이 이제는 그런 값어치가 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지수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사람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을 거야. 할아버지 성격에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다운 말씀이었거든요. 평생을 정직하고 소박하게 사셨던 분답게 돈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셨던 분이었어요. 며칠 후 지수는 압구정 재건축 조합에 연락을 했습니다. 나 회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조합장에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재건축건으로 연락드려요. 아, 지수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조합장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수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했거든요. 재건축 진행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해 주세요.
둘째, 기존 상인들의 생계도 고려해 주시고요. 셋째, 저희는 현금 정산을 원합니다. 지수의 조건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조합장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분이 중간에서 연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을 통해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수의 단호한 말에 조합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나 회장이 세영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단양에 다녀온 일부터 지수의 차가운 반응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까지 또 가셨어요? 세영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이 까다롭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미안해, 세영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지만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영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어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잃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지순의 집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텃밭은 겨울잠에 들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최근 압구정 재건축 지분 최고가 낙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재건축으로 기존 건물주들은 평균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메인 도로변 핵심 부지의 최대 소유자는 충북 단양에 거주하는 이씨 부부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수익은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00억 원. 지수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한 투자를 하셨네. 지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땅이 이런 대박을 터뜨릴 줄이야. 그런데 우리 생활은 바뀌지 않을 거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셨어요. 물론이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건물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으니까요. 지수의 대답에 부모님이 안심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삶의 방식까지 바뀔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나 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궁금해하셨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300억 원짜리 촌놈을 무시한 걸 말이죠. 가족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에는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겨울이지만 할 일은 많았어요. 내년 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삽질을 하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나 회장이 왔을 때 느꼈던 기분, 그리고 지금의 마음가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변한 것은 경제적 여유였고 변하지 않은 것은 가족의 사랑과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지수야, 아침 먹자.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에 지수는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식탁에는 어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침상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부자 생활이야. 지수가 밥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말했습니다. 300억 원이 있어도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단양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들, 조용한 들판, 그리고 멀리 보이는 강물. 이 모든 것이 지수에게는 그 어떤 강남의 화려함보다 소중했어요. 지수는 세영이를 잃게 되어 슬펐지만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지순의 가족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화려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가족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루였죠.